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웨스트우드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의류를 도소매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 과제를 완성하시고 평가 물음에 답해 주세요. 실무 수행 첫 번째입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가 되겠고요. 1번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자, 웨스트우드는 사업장을 이전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주소가 바뀌었군요. 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달래요. 네, 주소를 바꾸시면요. 관할 세무서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해 달래요. 입력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꿔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네, 전력비라는 단어, 금액이 틀렸네요. 그쵸? 고쳐주시면 되겠고, 건물관리비라는 단어에 금액이 틀렸네요. 그쵸? 네, 고쳐주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실무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를 입력이 되겠습니다. 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네,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대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구나. 네, 접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다음 시험을 보실 때에는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로 긁었네요.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52,000원 해가지고 카드다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이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상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상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4월 4일날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대요. 선급금이 되겠죠. 네, 4월 4일날 코딩된 거 일단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선급금 해가지고 얼마? 4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했구나. 네. 주된 영업 활동이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고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삼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센스쟁이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이 있었대요. 외상 매입금이겠죠. 외상 매입금을 어떻게 했어요? 각서를 써주었다.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되세요. 외상 매입금이 사라지겠군요.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 되겠고 그리고 각서를 써주었대요.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죠. 그쵸? 네,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수행과제 2번입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 달래요. 어음에 대한 정보 입력해 달라는 것이죠. F3번 눌러가지고 어음에 대한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급 어음 현황에 반영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납기일날 처리하라고 합니다. 납기 일자가 6월 20일자가 되겠고요.
네, 자료 1번은 인터넷 요금과 관련된 고지서래요. 네, 통신에 대한 지출, 통신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이 되겠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이 됐대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21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신한은행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네, 고용보험 영수증이 나왔네요. 6월달 급여 지급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32만원이 나왔죠. 네, 32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네, 고용보험 중 14만 2천원. 14만 2천원은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금액이래요. 예수금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17만 8천원은 회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래요. 회사가 부담하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예수금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 되겠고요. 14만 2천원 그리고 회사 부담금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32만원 쓰시면 되겠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8월 13일자로 입력해달라고 합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합차가 있었대요. 차량이 있었는데 이거를 매각했다는 뜻이 되겠죠. 차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4천만원 주고 샀고요. 감가상각이 됐네요. 가치가 감소가 됐죠. 4천만원에서 3,200만원 빼주시면 장부금액이 나오죠. 지금의 차량의 가치는 얼마? 800만원. 이 800만원을 얼마에 팔았대요? 800만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안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취득원가 없애주시고, 차량 운반구 해가지고 4천만원 없애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해가지고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쵸? 3,200만원 없애주시고, 그리고 금액은 뭘로 받았나? 다음 달 초에 받기로 했대요. 아직 못 받았네요. 네,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상품 판매한 거 아니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셔야 되겠죠? 미수금 채권이니까 당연히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우리 회사와 자매 결연돼가지고 사회복지재단에 영화 입장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전달해 줬대요. 이거 기부에 대한 지출이군요. 그쵸? 기부금이라는 단어 쓰셔야 되겠죠. 그쵸? 네, 20만원이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따라서 왼쪽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네요. 요거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네. 자, 상품을 판매를 했대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160만원이 될 것이고요.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6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네요.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외상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채권 받을 권리에 대해서 네,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실무 수행 세 번째입니다. 전표 수정이고요. 네, 거래 자료를 수정해 주세요. 6월 30일 날 입력된 게 있나 봐요. 코딩된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 세
자동차 세금과 공과 납부한 거래입니다. 네,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쵸? 세금과 공과 금으로 해가지고 계정 과목을 바꿔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수정해 주세요. 11월 17일자로 해가지고 코딩된 게 있을 거예요. 요거 내용이 바뀌었나 보죠.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택배비를 줬대요. 이거 운반비라는 단어 쓰셔야 되겠죠. 취득원가의 가산은 언제 쓰는 거예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들어갔을 때 취득원가의 가산이죠. 이거는 판매에 대해서 운임이 들어간 것이죠. 그쵸?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실무 수행 네 번째 결산입니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달라고 합니다. 자, 자료 설명 1번 보시면 구입할 때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대요. 다 쓴 거 해가지고 비용 처리했는데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소모품 중 기말 현재 미사용분, 아직 사용 안 한 부분은 얼마이다? 80만 원이다. 그럼 80만 원만큼 비용 처리했으면 안 되죠. 자산으로 잡아놨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다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비용을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 소모품비 해가지고 80만원 취소해 주시고, 남아 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소모품 해가지고 80만원 12월 31일 날 수동으로 분계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료 설명 2번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4,700만 원이다. 이건 자동 결산으로 하실 수가 있죠.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가지고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에요. 네,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4,700만 원 넣어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고요. 전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네, 상품 재고액에 대해서 분계 처리가 되겠죠. 수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시고 네, 손익 대체 분계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회사 등록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연도는 7기가 맞죠? 네, 그리고 일반 과세가 맞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가 틀렸네요. 그쵸? 역삼이고요. 세무서 코드는 220번이다. 아니죠. 그쵸? 네, 코드 번호도 틀려 있죠. 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예금의 잔액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2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6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죠. 10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의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3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네, 미지급금의 잔액 신한카드 쪽만 보시면 되겠죠.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6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상품의 잔액을 파악해달라고 합니다.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지급어음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네, 지급어음 현황 쪽에 지급은행별이라고 탭이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국민은행이면서 만기일이 올해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합계는 얼마인가 해가지고 2천만 원 찾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네, 3월 한 달 동안이라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접대비의 금액은 왼쪽 차편 보시면 되겠죠. 50만 2천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 달까지 차량 유지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왼쪽 차편 보시면 되겠죠. 370만 4,400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기와 비교해달라고 합니다. 전기하고 단기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통신비의 증가 금액은 얼마인가? 전기계 있고 단기계 있는데 얼마만큼 증가하였느냐 빼주시면 되겠죠. 42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전기분에 대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전기분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평가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단기분입니다. 요거는 단기분에 대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평가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단기권입니다. 네, 상품 매출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8억 234만 1천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카테고리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584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잔액은 옳지 않은 거. 네,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현금의 잔액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2,070만 1,820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재고자산 중에 상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4,700만원이 될 것이고요. 평가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유동부채 중에 잔액이 가장 적은 거 찍으신 다음에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코드 번호까지 나오죠. 254번 예수금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유형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평가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자본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평가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네, 전기의 유동자산 찾아주시고 전기의 유동부채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 전기의 부채총계, 전기의 자본총계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